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24. 삼고초려. 유비는 수경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뒤 줄곧 인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룡이라 불리는 제갈량이 그리 멀리 않은 융중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비는 서둘러 예물을 준비해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살고 있는 융중이라는 곳까지 찾아갔어요. 제갈량이 살고 있다는 곳은 마치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대나무가 기품있게 숲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초가집의 쌀의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동자 하나가 나와 유비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한나라 좌장군 의성정으로 예주목이자 황숙인 유비가 와룡 선생을 찾아왔다고 아뢰어라. 그렇게 긴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동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자 유비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대답했지요. 그럼 그냥 유비가 왔다고 전해드리거라. 스승님은 아침 일찍 출타하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나흘 뒤에 오실 수도 있고 보름 뒤에 오실 때도 있습니다. 동자의 말에 유비는 무척 실망했어요. 같이 왔던 관우가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고 제갈량이 돌아오면 다시 찾아오자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신야성으로 돌아갔지요. 며칠이 지난 뒤에야 제갈량이 융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비는 곧장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장비가 툴툴거렸어요. 그저 촌사람에 지나지 않는 일을 굳이 큰형님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까? 그 소리를 들은 유비는 화를 내며 장비를 나무랐어요. 와룡 선생은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명한 분이시다. 내가 직접 찾아가야만 내 진심을 바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비는 또다시 제갈량을 찾아 융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마침 한겨울이라 날이 매우 춥고 눈도 내리고 있었죠. 이렇게 추운 날씨라도 찾아가 뵈야 와룡 선생께서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 아니냐? 유비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제갈량의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지난번 그 동자가 다시 나와서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집에 계시느냐? 지금 책을 읽고 계십니다. 유비는 동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외관이 단정한 젊은이가 화롯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문 밖에 유비가 온지 몰랐어요. 유비는 책 읽기에 빠져있는 제갈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렸죠. 책 읽는 소리가 그치자 유비가 들어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는 제갈량이 아니라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이었어요. 형님을 뵈러 오셨군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형님은 어제 친구분과 나가셨어요. 아니 그럼 와룡 선생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동생입니다. 형님께서는 친구분과 나가시면 산천을 구경 다니시기도 하고 친구분 댁으로 가 바둑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 나는 와룡 선생과 인연이 없단 말인가. 유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도 안 계시는데 더 있을 필요 있습니까? 눈발이 굵어지니 얼른 돌아가시지요. 장비가 재촉했어요. 이런 날씨에 귀한 분들을 여기에 붙잡아 둘 수 없으니 형님께서 돌아오시면 찾아뵈라고 전하겠습니다. 제갈균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유비가 말했어요. 어떻게 와룡 선생께 수고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두 번의 방문에서 모두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지요.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찾아갈 준비를 했죠. 관우와 장비는 또다시 제갈량을 찾아가는 유비를 보며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미 두 번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충분히 예의를 갖추었으니 생각이 있는 자라면 이미 형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관우의 말에 장비도 거들었습니다. 형님께서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놈을 형님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장비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이라면 넌 따라오지 말거라. 이렇게 유비의 세 번째 융중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융중의 초가집 앞에서 기다리자 이번에도 동자가 나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또 와서 미안하구나. 와룡 선생께 신야의 유연덕이 뵈러 왔다고 전해주겠느냐? 스승님께서는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선생을 깨울 필요가 없다. 유비는 두아우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에 조용히 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갈량이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우와 장비는 이런 큰 형님의 행동이 달갑지 않았어요. 특히 장비는 더했어요. 어디 감히 큰 형님께서 오셨는데 잠을 자고 있단 말이오. 어디 불을 질러도 안 일어나고 백이나 봅시다. 이런 장비를 관우가 타이르며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갈량이 깨기를 기다렸지요. 다음 편 예고.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간 유비. 삼고초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한자 그대로는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는 뜻이나 인재를 맞이할 때 예를 다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유비의 이 지극정성만큼 제갈량은 뛰어난 사람일까요? 다음 편에서 드디어 제갈량과 만나게 되는 유비.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